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 포착 하이라이트 진행의 오민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급등 섹터 그리고 핵심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해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급등 포착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11월 17일 현재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역대급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장 초반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2% 오르며 4,064.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500억 원대, 기관이 47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900억 원대 현재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등락 종목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현재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3% 하락하며 896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76억 원, 기관이 256억 원 팔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홀로 1,283억 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 투톱 상승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3%, SK하이닉스는 6% 가까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현재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 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시장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여전히 AI 버블론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미국 시장도 하락에 대한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방향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반등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나스닥의 반등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상승 시도는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특히나 다시 한번 대형주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중소형 주들은 아직까지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가 정부의 구두 개입에 대한 영향으로 금요일 시장의 환율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이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이번 주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좋은 전략과 종목들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오늘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반등 자리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중요했던 기술적인 자리에서 반등 자리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AI 버블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엔비디아,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중요하겠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된다면 AI 버블론은 시장에서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단기 상승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렇다면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시장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실망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61선 라인을 좀 하락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긴 추세 상승을 이탈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눌리는 구간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구간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취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 적절한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저와 함께 좋은 전략, 좋은 종목들 한번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시장 흐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코스피 쪽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코스닥으로는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상승에 대한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움직임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만큼 추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려면 연속적인 하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은 아쉽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환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환율에 대한 움직임 오늘도 장중에 어떠한 추세를 보여주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서 확실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전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구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서부 T&D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호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 이 부분이 주말에 나온 이슈였는데 관련해서 서부 T&D가 확실하게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와 관련된 재료를 미리 알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저평가에 대한 부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의 슈팅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에 아직 제가 제시해드리는 1차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호텔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종목 제시해드린 게 있습니다. GSPNL 봐야 될 것 같은데 GSPNL도 상당히 좋은 상승,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면 이러한 좋은 호재에 이러한 단기 상승, 단기 슈팅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내일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면 매수 전략을 한번 유지를 해보시면 이러한 좋은 재료의 슈팅 구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러한 재료가 될 만한 종목들, 재료가 나올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려야 되겠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번 주 시장 저와 함께 잘 대응을 해보셔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으로 대응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한번 실시간에 대한 대응도 계속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도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세 이번 주 또 변동성의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시장 이슈와 섹터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현재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이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이 상승볼 현재 켜내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일본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일령 시작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호텔 그리고 카지노, 리조트 관련주 포함해서 여행주까지 현재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부 T&D가 현재 20% 그리고 GSPNL이 12% 상승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역시 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네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 그리고 이슈들 종목까지 주목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거 어떤 걸까요? 네, 세 가지 섹터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리며 조선 바이오 화장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최근에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관세와 관련된 패틱시트가 나왔고 관련된 투자가 조선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업종으로도 여전히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어떠한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이오도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이오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좋은 수익이 좀 가능했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었던 지금 구간에선 또 어떠한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장품주들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한미조선업 함께 위대하게. 팩트시트 발표에 조선주 강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주와 관련해서 팩트시트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좋은 최근에 수주권도 계속해서 쌓여가고 업종으로 좋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또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3조 원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보여줬는데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주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관련돼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HD 현대 마린 엔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날 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사실 제가 추가적인 진입 신호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처음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꾸준하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달성을 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엔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움직임을 한번 보자면 확실하게 상승 자리가 빠르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확실하게 좋은 재료가 나왔고 추세가 지금 하방으로 이탈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죠. 개별적으로도 실적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업종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지금 가격도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걸친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고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고점 라인, 최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실적으로도 모멘텀으로도 가져가 있는 만큼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 현재 가격 매수 관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수익 확보하신 분들 지난주 월요일 생방송을 통해서 재매수 시점 제시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홀딩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또다시 한번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HD 현대미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생방송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 자리 그리고 눌리는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또 한 번의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조금은 빠르게 엔진보다는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신 분들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에 대한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HD 현대 엔진과 마린 엔진과 마찬가지로 HD 현대 미포도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매수 진입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지수에 대한 추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좋은 재료가 있었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확실하게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3분기 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도 현재 가격으로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오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당연히 조선주에 관련된 업종,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도 있지만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살짝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오션도 지난주 월요일 날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소폭 상승 자리, 아직까지 강한 상승 자리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자리에서 61선 라인에서 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추가적인 상승 하나오션도 역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제가 세 개의 종목 조선주와 관련해서 매수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과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관련해서 3개 종목만 생방송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지만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렸고 80%가 넘는 수익 구간 가져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 동일한 전략으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 좋은 재료가 확실하게 나왔고 이번 실적으로 수익에 대한 성장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 속에서 확실하게 꼭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재 가격으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조선주로 그리고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종목으로 조선주 살펴봤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HD 현대 마린엔진 그리고 HD 현대 미포, 하나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종목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 코스닥에서 종목들 연일 강세 보여줬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의 계약이 증가하기도 했고 또 소외받던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은 강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지난주 코스닥 바이오 이 합쳐서 바스닥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바이오 종목들, 저희 이번 주는 어떤 부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 종목은 지난주부터 사실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생방송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바이오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계속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금리 인하 시점, 지금의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만한 분위기 그리고 재료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BL이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오 종목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환율에 대한 안정과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주도주로 떠오르나 바이오주 3박자 랠리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알테오젠 지난주 목요일 생방송에서도 고가 라인을 넘어서 추가적인 돌파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최고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수급적인 긍정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 사실 시총에 대한 부분에서 알테오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업종 상승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종목도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의 추가적인 상승, 바이오 섹터와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 염두에 두고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지난주에 미리 상승분을 좀 가져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은 조금은 짧게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엔 바이오 종목 여전히 상승에 대한 자리는 열어둬야 되지만 수익에 대한 구간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짧은 구간을 좀 잡아서 매도하는 전략,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자리 두시고 수익 구간은 조금은 짧게 그리고 저와 함께 재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리가켄바이오도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 날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고가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횡보 자리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상승 시도, 특히나 고가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이미 상승 추세 속에서 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리가켄바이오는 현재 횡보 자리에서 상승 시도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에 비해서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수익권 매도하는 자리를 조금은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횡보 후 상승으로 돌파 자리가 나온 만큼 조금은 넓은 수익 구간을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번 주에 바이오 종목들 수익을 한번 확보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재매수에 대한 전략을 한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눌리는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 자리 실시간으로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실적 상당히 좋았고 당연히 상승에 대한 자리 계속해서 열어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26%가 넘는 수익 구간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30%가 넘는 수익 구간이 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1차 목표가를 달성했고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온 만큼 SK바이오팜 눌리는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매수 시점 한번 잡아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만들어낸 만큼 확실하게 좋은 자리는 이 추세의 하단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는 21선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릴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고 3분기 실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의 매수 자리는 눌리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움직임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바이오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바이오와 특히나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나는 관심 있다라는 분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변동성 구간에서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수익 확보 후 재매수 시점까지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제시해 드린 전략대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종목으로 지난주 큰 상승 보였던 바이오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알테오젠, 리가킴 바이오, 그리고 SK 바이옴팜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이슈 종목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사실 요즘에 돌아다니시면서 이 K뷰티의 힘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또 지난주에는 중국의 광군제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주들 K뷰티 정말 강하잖아요. 저희 어떤 이슈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뷰티 열풍에도 소외받던 화장품주 연말 반등 기대감 솔솔이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뷰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 사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컨센서스보다 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실적 성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도 지금의 바닥권, 최근의 하락 구간에서 당연히 상승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I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APR 최근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콜마라든지 사실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콜마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주들 사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별 과정은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최근에 눌리는 구간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한번 보자면 가장 먼저 APR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실적, 그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5일 생방송을 통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 상승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할 텐데 그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눌리는 구간이 나온 지금 시점은 당연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눌리는 구간 특히나 121선 라인까지 눌린 구간이 나온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대한 지금의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주식이 비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분기도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죠.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지금의 기술적인 자리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만큼 APR 같은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11월 5일 생방송에서도 지금의 바닥권은 여전히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상승 자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시도, 특히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투도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충분히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을 봤을 때 관세와 관련된 부분 충분히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준 만큼 지금의 관세 인하 구간에서 화장품주들도 좋은 성장, 실적 성장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유효하고 지금의 바닥권에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리콘2 현재 가격으로 매수 진입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사실 바이오 제약 회사로 분류를 해놨지만 화장품 쪽으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에 조금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 최근에 강한 눌림이 좀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저는 이 부분을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자, 오늘도 상승 자리가 좀 나오고 있고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10%에 가까운 수익권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구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낙폭 구간, 낙폭 과대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낙폭 과대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저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실적에도 이러한 낙폭 과대가 나오는 종목들, 업종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3개의 종목 제가 매수 시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가격으로도 유효한 만큼 매수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실적 보여준 화장품주들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PR, 실리콘2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더욱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제공되는 히든 종목들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략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생방송 말고도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공략해드린 종목들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셨던 종목들 어떤 성과를 보였고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주목하고 또 공략해주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확실하게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는 결과물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목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통해서 관련돼 있는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7월 30일 날 제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나서 무려 120%가 넘는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조선 기자재와 관련해서 사실 좋은 움직임이 나올 만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략으로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이라이트 종목을 제시해드린 이 시점 정확하게 횡보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가 조선과 관련해서 특히나 조선 기자재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실제로 실적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굉장히 강한 슈팅 구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를 달성했고 좋은 수익을 완성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생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매수 시점을 제시해드렸고 두 번에 걸친 수익이 충분히 가져갔을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조선주들 여전히 조선 업황과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이 오히려 더 생겨나고 있는 상황. 수주권이라든지 실적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면 지금의 눌리는 구간까지 내려온 시점 당연히 좋은 매수 시점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적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큰 수익 그리고 두 번째 큰 수익 이제는 세 번째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수익 보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한번 다시 진입을 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좋은 큰 수익이 가능한 만큼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휴메딕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미용 필러, 의약품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은 조금은 아쉬웠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특히나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9월 8일 생방송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아쉬운 실적이 맞습니다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횡보 자리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서 상승에 대한 자리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만큼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현재 가격으로 저는 매수 진입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LS 에코에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케이블과 관련된 부분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 GPU 26만 장을 만들어서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에 대한 부족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전력을 잇는 전력망과 관련해서 전력 케이블 당연히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S 에코에너지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자리 나오면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수익을 완성을 했을 건데 최근에 눌리는 자리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구간을 지금은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번 주에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 속에서 낙폭과대, 좋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LS 에코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진입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재매수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만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1월 4일 날 NHN KCP 같은 경우 사실 생방송으로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단기간에 상승 자리가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10%에 가까운 수익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좋은 전략, 실시간에 대응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확실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에 대한 종목도 당연히 제시를 해드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생방송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부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종목 오늘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 한번 저와 함께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주목하고 또 공략해주신 종목들 오리엔탈 전공, 휴메딕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살펴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공략해주신 종목으로는 NHN KCP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문가님의 공략주 하이라이트 종목들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와 생방송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하이라이트 종목들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상승률 탑5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급등포착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종목명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명 사피엔 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엔 차세대 마이크로 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계약건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좋은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로 LED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AR 글래스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확실하게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상당히 좋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 300%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지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 나온 이 종목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적자가 왜 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출 증가에도 왜 적자가 났는지 보면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인건비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AR 글라스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약권을 비롯해서 이제는 투자한 부분을 수확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미 빅테크 업체와 성능 향상에 대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있고요. 중국 고객사 1차와 개발 납품에 따라서 추가 계약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글래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 그리고 최근에 계약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좋은 실적,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을 확인했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 부분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전한지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회사를 한번 보시면 유보율이 1000%가 넘고요. 부채 비율은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재무 안정성은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매출에 대한 성장은 나오고 있다.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만 나오게 되면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 자리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고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에 대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상승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6,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매수 진입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모멘텀이 있는 만큼 매수 한번 잡아보시고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바로 사피엔 반도체였습니다. 매수가 26,300원, 현재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한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데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ESS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2차 전지주들도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업황에 대한 반등을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업황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는 건 ESS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이 종목 ESS 매출 시작이 좀 되면서 이익 개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업체의 고객 프리미엄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와 수소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첨단 산업에 대한 부품 소재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디에? 2차 전지와 수소 쪽에. 3분기에 매출은 9%,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무려 3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9월부터 특히나 ESS 배터리 캡 아세이 매출이 시작이 된 만큼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그리고 미국, 유럽 ESS 확대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키아의 6G 통신망 발표를 했는데요. 통신망과 관련된 소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ESS 수소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이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은 비싼 가격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이 그리고 업황을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대에서는 확실하게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PER 쪽에서는 고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자산 가격으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강하게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S와 관련해서 실제로 좋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 상승 구간에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의 구간은 확실하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6,9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가격으로도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 부분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입장해 주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SS 그리고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성장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꼭 한번 매수해 보셔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히든 종목인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